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오늘 민주당의 초선 모임인 더민초 70명은 조이대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일 만에 챗GPT가 아닌 한 7만 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조이대 탄핵 사유를 밝혔고 앞으로 벌어질 고법의 내란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이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자, 여기에 박찬대 당대표 대행은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 이라며 호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도 안 보는 졸속, 국민의 선택권 침해, 희대의 대법원 판결 최후의 대결전 임박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탄핵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서 조이대를 찢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군도 나서서 조이대와 쥐기현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조이대를 그냥 둬야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김민석 수석 최고는 오늘 서울 지역 선대위 발대식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진짜 읽었나 보자. 지도자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를, 장준하를, 노무현을 검찰에 잃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전자문서 여론은 밤낮 확인하자. 공개하라.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독수 최상목의 2차 내란, 조희대의 3차 내란은 완벽하게 진압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들보다 빨리 하루 안에 완전히 해명을 끝내고 이 대법원에게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줍시다. 자, 시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페이지 로그 기록 공개 서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 서명을 추동했던 MBC 영상의 1시간 조회수가 13만이었을 때 서명이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시간 조회수가 121만이니까 서명은 거의 100만에 육박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폼이 접속 안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민들은 법원 홈페이지로 달려가서 공개 민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5만 건 넘었으니까 지금쯤은 8, 9만 정도는 됐을 겁니다. 이걸 처리할 법원 공무원들이 고생 좀 할 겁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브라인드에 법원 직원의 내부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만 봐도 순도가 높은 내부 폭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관 10명이 기록을 정말 읽지 않은 것 같다. 어르신들은 전자기록 못 읽어 종이로 프린트 해드려야 함. 그런데 프린트 안 했죠? 사실 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정리해 준 것만 봄. 근데 없었죠? 자, 이 대목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정리해 준 것만 보는데 연구관들이 사건관리부에 있는 그 기록들을 접근 못했으니까 정리해서 보여줄 게 없었다. 소부에 배당된 4월 22일 이후에나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판결문 얕은 깊이를 보니 공소장 1심 판결, 2심 판결 딱 3개만 보고 쓴 것 같음. 민주당은 이 기록, 로그 기록 계속 물고 늘어지길. 전자기록 봤다는 거 개구라. 로그 기록을 절대 못 낼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 기수대 10기 후반에서 20기 초반은 전자로 뭘 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위에서 말한 것은 대법원 소속 법원 공무원들만 다 조져도 나온다. 이분들은 자기 손으로 뭘 할 줄 모른다. 실무관들이 사각 깎아주던 그런 세대였다. 기록 복사 여부, 보고서 제출 여부, 로그 기록 모두 객관적 증거로 남는 자료들이다. 다 남아있다. 기존의 기록 제대로 안 읽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에 이번 건도 별 생각 없이 저질렀을 것이다. 지금 대법관들이 무슨 생각할까? 태어난 척 하지만 뉴스 보면서 약간 X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설마 대법관들한테 뭔 짓 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도 동시에 할 것이다. 평생 방에 틀어박혀서 기록만 보다가 늙은 사람들이라 현실 감각이 없다. 자, 이건 법원의 내부 사정에 빠삭한 법원 내부자의 폭로글이 맞습니다. 자,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전자문서로 봤다고 했고 지금 로그 기록 공개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시키겠다고 김민석은 외치고 있는데 애초부터 전자문서화가 안 되었다. 보지도 않았답니다. 볼 리가 없답니다. 싹 다
탄핵입니다. 자, 대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할 말이 참 많은가 봅니다. 당장 취재하고 인터뷰 따서 현재 대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볼만할 겁니다, 정말. 그리고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도 강력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퍼져 있는 적폐들을 온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사법부도 그 대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와 양승태처럼 윤석열과 조희대가 재판 거래한 거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 이거 큽니다. 줄탁동시 되나요? 이렇게 시민들이 좀 움직이니까 대법원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민들은 뭘 하면 조희대가 괴로워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30명 늘리는 거 좋아. 이건 뭐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있으면서 유무죄까지 판단하는 그 특별재판소 한번 가자. 그러면 전관예우 싹 사라져서 가장 치명타가 될 거야. 조희대도 선거인에 주는 인상으로 판결했으니까 배심원죄를 막을 명분도 없겠네요. 그리고 조희대가 42세 남성이 14살짜리 여중생을 성폭행한 걸 무죄를 줬네? 그리고 조희대의 딸과 사이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네. 아버지가 대법원장이고 딸과 사이가 변호사인데 같은 로펌에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 충돌 여지가 다분해 보이니 우리 문통처럼 엮어버리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딸과 사이를 로펌에 꽂았거나 그 로펌에 특혜를 줬거나 조금의 영향이라도 미쳤다면 이건 뇌물죄로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위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생활비 안 주면 제3자 뇌물죄라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의 이상한 것만 나와도 조희대 딸을 털 수 있는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만 잘하면 많은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 오른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과거도 털리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4년 줬네. 은수미 성남시장 2년 줬고, 근데 김학의는 무죄 줬고 이만희는 집행유예 5년이야. 투명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요즘 추미애 장군님께서는 조희대와 기존 판결들을 엮고 계십니다. 이래서 무죄를 줬구나. 이래서 유죄를 줬구나. 이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각지에 내걸리게 될 민주당의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계엄 쿠데타,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검찰이 민주당의 심우정 탄핵 추진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화풀이 하냐? 라고 했답니다. 화풀이? 맞아. 그냥 맞아. 우리가 좀 열받거든? 평소에 잘하든가. 야, 조희대가 불법적으로 재판하는 건 되고 국회가 합법적으로 탄핵하는 거 안 되냐? 자, 끝으로 오늘 좀 얻어맞고 있는 조희대에게 윤석열의 이 말을 전합니다. 법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윤석열한테 오도받아 움직이면서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우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